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 과정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단원 간호계획, 소단원으로 간호계획의 개요, 인간 욕구 계층 이론, 기대되는 효과, 우선순위 결정이 있습니다. 1번 메슬로의 인간 욕구 단계 이론.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다음은 안전에 대한 욕구, 다음은 소속감과 애정 욕구, 다음은 자존 욕구,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적 욕구는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로서 의식주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해당된다. 산소, 영양, 수분, 체온 조절, 배설, 성욕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신체적 안전에는 감염, 낙상, 약물 부작용 등이 있고, 심리적 안전에는 절차에 대한 지식, 수면 시간, 일상생활, 격리의 두려움, 의존적 욕구 등이 있다. 세 번째,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거나 친교를 나누고 싶은 욕구를 지닌다. 소속감과 애정 욕구에는 가족, 친지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네 번째는 자존 욕구. 내적으로는 자존과 자유를 성취하려는 욕구와 외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이다. 자존 욕구에는 사춘기나 수술 등에 의한 신체상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으로 인한 자아 개념 변화, 그리고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나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로서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하려는 욕구이다. 자아 실현의 욕구에는 목적이 성취되는 정도, 자율성, 동기, 문제 해결 능력, 도움을 주고받는 능력, 업적과 역할에 대한 감정 등이 포함된다. 2번 욕구 중심 간호 이론가에는 핸더슨, 압델라, 올란도, 오렘 등이 있다. 3번 간호 계획의 첫 단계는 우선순위 결정인데 간호 진단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메슬로의 인간 욕구 계층 이론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4번 생명에 위협을 주는 즉각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가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보다 먼저 선행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서 음료수의 오염, 설사 환자 발생, 예방접종의 부작용 등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즉각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문제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5번 간호 목표를 서술할 때에는 대상자가 수행하여 활동으로 나타나야 할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의 용어로 기술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목표를 수행할 때 부여되는 조건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6번 목표 진술 때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 주어 또는 대상자, 행동 동사, 실시 기준, 목표 시기,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목표 진술 때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에는 주어, 대상자, 그리고 행동 동사, 실시 기준, 목표 시기, 특별한 조건이 해당합니다. 7번
간호계획상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순서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정해서 각 진단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다. 우선순위는 대상자의 생명 위협의 정도가 강한 것부터 건강 유지, 증진, 복지의 순으로 정해지며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잠재적인 문제보다 먼저 고려하는 등 간호 문제의 긴박성이나 심각성에 따라 정해진다. 간호사들이 쉽게 이용하는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은 인간 행동의 동기화를 인간 욕구의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모형을 전개시킨 것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8번. 간호사가 계획 단계에서 해야 하는 활동. 첫 번째, 간호진단의 우선순위 결정. 두 번째,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 설정. 세 번째, 간호중재 방법의 결정. 네 번째는 개별적 간호 지시. 9번. 진행계획이란 진행계획은 간호사가 매일 근무를 시작할 때 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확인해서 간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무 시간 동안 어느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며 그날의 간호 계획을 세우면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도 표준화된 간호 계획은 새로운 간호 진단과 관련된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이용하여 각 대상자의 독특한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10번. 장단기 간호 결과 진술. 대상자가 간호 결과인 특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단기 간호 결과 또는 단기 목표는 단기 간호 결과는 대상자가 며칠, 몇 시간, 몇 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장기 간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결과이며 대상자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생존 욕구를 다루는 간호 결과는 몇 분 이내의 것으로 진술될 수도 있으므로 단기 간호 결과는 대상자의 즉각적인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병원과 같은 응급 간호 상황에서 유용하다. 두 번째는 장기 간호 결과. 장기 간호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상적인 장기 간호 결과는 문제 영역 내에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정상 기능으로 회복될 수 없을 때 장기 간호 결과는 대상자에게 주어진 건강 상태와 자원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 수준을 서술해야 한다. 장기 간호 결과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 가정간호 대상자, 재활센터나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대상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11번. 간호 과정에서 결과 진술문 작성 시 지침. 첫 번째, 간호 결과는 간호 진단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하나의 간호 진단으로부터 각 간호 결과가 진술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간호 결과는 그와 연관된 간호 진단에 나타난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해결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로서 간호 진단에 적합해야 한다. 세 번째, 간호 결과는 간호사의 활동을 나타내는 진술이 아니고 중재를 받은 후에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결과인 대상자 반응 측면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네 번째, 간호 결과는 대상자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간호 결과는
긍정적인 문구로 진술되어야 한다. 6번째, 결과 진술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소수의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7번째, 간호 결과는 직접 관찰이 가능하거나 측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대상자가 무엇을 또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행동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8번째, 간호 결과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되어야 하고 다른 간호사가 간호 결과를 읽었을 때 간호의 초점에 대한 의문점이 없어야 한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용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결과 달성에 대한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 정상, 적절한, 충분한, 좀 더, 덜, 증가된과 같은 수행 기준은 피하는 것이 좋다. 9번째, 각 간호 결과는 진술에 필요한 구성 요소, 즉 대상자, 목표 시간, 수행 기준, 행동 동사, 그리고 필요시에는 특별 조건으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NOC를 이용한 결과 진술문은 이런 구성 요소를 갖출 필요가 없다. 10번째, 대상자,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간호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설계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만이 고혈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지만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유일한 낙이라면 대상자는 체중을 20kg 줄일 것이다 라는 간호 결과의 진술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대상자가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는 식도락을 포기하기보다는 고혈압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자신이 목표로 하지 않은 간호 결과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족들이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동 변화가 필요하고 도달해야 하는 결과가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11번째, 간호 결과는 치료 활동에 지장이 없고 도움이 되도록 전체적인 치료 계획과 일치되게 진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생아가 너무 아파서 목욕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 결과를 분만 후 2일째에는 아기 목욕법을 올바르게 시범 보일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면 이 간호 결과는 의학적 치료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2번째, 간호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진술될 수도 있다. 12번, 간호 계획서의 유형, 체크리스트형 표준 간호 계획서, 의학 진단명과 관련된 간호 진단과 표준 간호 계획서, 난다의 간호 진단과 간호 목표 등이 있다. 13번, 기준이란 행위를 평가할 때의 표준으로 속도, 정확성, 질, 기준과 근거를 포괄하고 있다. 14번, 목표를 진술할 때 포함되는 기준의 종류 한 번 더 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 두 번째는 정확성, 세 번째는 질, 네 번째는 기준과 근거였죠. 첫 번째 속도는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간호사의 능력과 제한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는 3일 이내에 침상 안정에 4가지 합병증을 명명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진술했을 때 시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3일 이내라고. 자, 두 번째는 정확성. 수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양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는 고혈당의 4-5가지 증상을 열거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진술했을 때 구체적인 정도가 양적으로 나타나졌습니다. 고혈당의 4-5가지 증상이요. 세 번째는 질입니다. 주어진 수용 가능한 절차에서 기대되는 목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는 무균법을 사용하여 인슐린 주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수용 가능한 절차가 뭐냐면 무균법을 사용한다는 절차가 있었고요. 기대되는 목표는 인슐린 주사를 할 것이다 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준과 근거, 책, 팸플릿, 기타 자원을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는 암협회에서 제시한 유방의 자가검진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입니다. 15번 목표 설정 지침. 목표 설정의 지침 첫 번째, 목표는 진단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두 번째, 목표는 관련된 진단명에 적절해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네 번째, 목표는 과학적 실무 원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16번, 간호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침. 첫 번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즉각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가 선행된다. 두 번째, 시간적, 인적, 물적 자원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 대상자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네 번째, 과학적인 실무 원칙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17번 간호계획의 유용성. 첫 번째, 간호계획은 동료 간호사나 다른 건강 전문의에게 적절한 간호사정 정보, 문제의 목록,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두 번째, 간호계획은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원들을 확인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간호계획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간호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네 번째, 간호계획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대상자별로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 18번 간호 목표의 특성. 간호 목표는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와 같은 2개 이상의 목표가 설정되며 간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용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간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간호 업무 때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므로 더 객관화된 간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번 잘 진술된 간호 진단의 특성. 첫 번째, 목표와 간호 지시를 함축한다. 계획 단계에서 잘 설정된 목표 또는 기대되는 결과와 간호 지시는 간호 중재 때 구체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간호 활동의 지침이 된다. 두 번째,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 또는 기대되는 결과는 수행된 간호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 간호사는 간호 계획을 수행한 후에 간호 지시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과 기대되는 간호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네 번째, 이 정보를 간호 계획과 간호 과정의 각 단계를 검토하는 데 이용한다. 20번, 간호 중재 선택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간호 진단의 성격, 중재와 관련된 연구, 중재의 실행 가능성, 중재의 수용 가능성, 간호사의 능력이다. 21번, 간호 목표는 진단의 범위가 넓을 경우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간호 진단에 따라 상위 목표, 하위 목표가 설정되므로
한 진단에 대해 2개 이상의 간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22번 체크리스트형 표준 간호 계획서의 장점. 첫 번째, 간호사에게 간호를 정의 분석할 수 있게 도우며 간호 기능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해줌. 두 번째, 직관적, 주관적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구조적인 과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간호를 선택함으로써 판단에 대한 불안을 줄임. 세 번째, 간호사에게 의학적 진단보다 간호 진단을 이용하여 환자 기록을 조회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줌. 네 번째, 반복적인 기록 업무 수행에서 간호사를 해방시키며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켜 간호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다섯 번째,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더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줌. 간호의 질을 평가할 감시 기준을 제공함. 23번 간호 계획의 단계. 첫 번째, 환자 간호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환자 간호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세 번째는 간호 예후 및 간호 목표 설정, 네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최종 기한 설정, 마지막으로 간호 활동 계획을 서술하게 됩니다. 24번 NIC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간호 중재 분류 체계죠. 아이오와 대학의 매클로스키와 블레체크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간호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로서 신체적, 정신적 중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5번 대상자는 자가 인슐린 주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자가주사법의 장점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기대 결과는 올바르게 작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대 결과는 측정 가능한 용어, 행동 동사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해한다 라고 기대 결과를 세워 놓으면 대상자가 이해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가주사법의 장점을 열거할 것이다 또는 자가주사법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기대 결과를 작성해야 간호과정 종료 후 평가 때 용이해진다. 26번 인간 욕구 계층 이론으로서 메슬로 이론의 문제점. 첫 번째, 욕구의 계층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간의 경계도 모호하고 중복되어 있다. 두 번째, 인간의 욕구에 자극을 받아 행동하지만 욕구 외에 사회 규범, 의무, 이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하나의 행동은 단일 욕구가 아니라 복합적 욕구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어느 계층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후에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다시 하위 욕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욕구의 단계와 수준을 분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분리될 수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도 정도의 차가 있지만 욕구가 모두 작용한다. 여섯 번째,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면 행동에 대한 동기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게 되며 생리적 욕구는 완전히 충족될 수 없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일곱 번째, 하위 욕구일수록 강하고 상위 욕구일수록 우선순위가 낮지만 심리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위 욕구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상위 욕구가 더 강해진다. 27번 간호계획과 간호과정 안의 다른 단계들과의 관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사정과 진단 단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좌우되므로
완전하고 정확한 사정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진단이 설정되어야 계획 단계의 우선순위 설정, 목표와 간호 지시가 분명해지고 논리적이 된다. 잘 진술된 간호 진단은 목표와 간호 지시를 함축한다. 계획 단계에서 잘 설정된 목표 또는 기대되는 결과와 간호 지시는 간호 중재 때 구체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간호 활동의 지침이 되며,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 또는 기대되는 결과는 수행된 간호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간호사는 간호 계획을 수행한 후에 간호 지시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과 기대되는 간호 결과를 비교하게 되며, 이 정보를 간호 계획과 간호 과정의 각 단계를 검토하는 데 이용한다. 간호 계획은 간호 중재와 평가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8번 간호 진단. 불안정과 분당 34회 호흡에 변화된 폐 환기와 관련된 호흡 양상의 변화. 자, 이 간호 진단에 내려질 수 있는 목표, 기대되는 결과, 간호 지시는, 자, 먼저 목표는요, 24시간 이내에 정상 호흡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는 첫 번째, 1시간 범위 안에 분당 25에서 28회 호흡으로 개선된다. 두 번째, 24시간 이내에 청진 때 정상 호흡음이 깨끗해진다. 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간호 지시는 첫 번째, 1시간마다 반자위를 30분간 유지한다. 두 번째, 분당 호흡수가 25회 이상이면 비강 캐뉼라로 5분간 산소를 제공한다. 세 번째, 2시간마다 기침과 심호흡 방법을 시범 보인 뒤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 29번 간호 계획의 목적. 첫 번째, 간호의 질을 높여 일관된 간호 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과 기능 수준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세 번째, 건강 문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현재의 건강과 기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대상자의 질병이 치유 불가능할 때에는 저하된 건강 수준에 적응하게 해야 한다. 30번 간호 지시의 구성 요소. 간호 지시를 작성한 날짜, 지시적 동사, 서술적 수식어, 구체적 시간, 그리고 서명입니다. 다시 간호 지시의 구성 요소는 간호 지시를 작성한 날짜, 지시적 동사, 서술적 수식어, 구체적 시간과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